안녕하십니까, 우사시오입니다. 자, 오늘은 패널 라이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그런 거창한 주제로 패널 라이너의 종류에 따른 사용법을 좀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라이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좀 요즘에 그나마 좀 사용하는 추세인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커터칼, 피형 커터, 철필, 인그레이버, 애칭용 소우, 패널라이너, 성극기용 줄, 치과용 탄핀, 요 정도인데요. 자, 그럼 하나씩 사용법과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널라이너의 그 모양을 가지고도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께 좋느냐, 어떤 굵기를 많이 쓰느냐,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날붙이용 공구는 대개 가격의 성능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비례하는 건 아니겠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제 가성비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너무 저렴을 해도 못 쓸 정도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는 가격대에서 적당히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싸면 좋고 저렴하면 나빠요. 당연한 거죠. 자, 패널 라인을 그릴 때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철필입니다. 끝이 바늘같이 생겼죠? 이런 걸 철필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일체형이고 요거는 분리형이에요. 이거는 타미야 인그레이버 손잡이에 연결되는 철필입니다. 이 좀 비싸긴 한데 이게 굉장히 날카롭고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사용법은 패널 라인을 처음 그릴 때, 기존에 있던 패널 라인을 다시 긋는 게 아니라 이런 가이드 테이프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 모양을 새로 잡아 나갈 때 맨 처음 선을 요걸로 그려줘서 가이드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 다른 패널 라이너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패널 라인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테이프를 붙이겠죠. 여기서는 쇠자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패널 라이너도 마찬가지고 철필도 마찬가지고 항상 힘을 빼고 그리셔야 됩니다. 힘을 빼고 여러 번. 예. 철필 같은 경우는 그냥 길만 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점. 나중에 또 비교를 위해서 어떤 걸로 그었는지 좀 써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P형 커터. 요즘에 펜라이너라는 도구 자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는 90년대에는 이 P형 커터로 그냥 했습니다. 예, 요런 커터 칼로도 했고, 아트 나이프로도 패널 라인을 만듭니다. 대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모형용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을 그리는 방법. 이거는 뭐 새로 그린다기보다는 뭐 기존에 있는 패널 라인 대충 그냥 쉽게 리파인을 한다거나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칼날을 거꾸로 잡습니다. 이렇게 칼날을 자르듯이 칼날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칼 등 쪽으로, 예, 패널 라인 테이프나 이런 걸로 대고서 선을 긋는 거죠. 그 다음에 커터칼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패널 라이너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칼 등으로 전문적인 도구가 없을 때는 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P형 커터,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크릴 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칼날을 씁니다. 이쪽으로 보통 자르는 면 힘을 빼고 합니다. 너무 힘주면 그냥 뭐 프라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힘을 빼고 적당히, 너무 이게 잘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예, 굵기만 자기가 원하는 굵기만 되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P형 커터도 상당히 깊게 들어가죠. 애초에 이걸 자르는 용도의 칼이기 때문에 P형 커터는 그렇게 많이 칼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힘을 빼고 해도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아트 나이프, 커터칼, P형 커터. 아트 나이프가 생각보다 깔끔했고, 커터칼은 역시 조금 두껍고 거칠고요. P형 커터도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두껍기는 커터칼이 제일 얇게 선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트 나이프나 뭐 커터칼 같은 경우는 그냥 급한 대로 써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굳이 요즘에 괜찮고 저렴한 패널 라이너도 많은데 굳이 요거를 쓸 필요는 없겠죠. 뭐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피형 커터, 그러니까 아크릴 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피형 커터는 직선 긋기도 좋고 곡선 긋기도 좋거든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피형 커터처럼 이렇게 생긴 게 곡선 긋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피형 커터랑 비슷하게 생긴 타입을 이제 인그레이버라고 해요. 요런 게 대표적인 인그레이버 타입인데 피형 커터처럼 구부러졌죠, 앞으로. 0.15mm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 이거는 하세가와 인그레이버. 요것들도 직선도 가능하지만 직선보다는 곡선에 더 유리한 그런 도구 되겠습니다.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쪽이 하세가와 인그레이버, 이쪽이 타미야 인그레이버. 자, 이번에는 갓핸드 선긋기용 줄. 에칭톱. 선긋기용 줄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갖고 먹선이 잘 타고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묻혀놨어요. 에칭톱이 생각보다 선이 잘 나왔네요. 선긋기용 줄도 선은 뭐 일정하게 나오긴 했지만 좀 많이 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긋기용 줄은 초벌로 첫 번째 가이드 선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안 파지네. 너무 얕게 파지네. 치석 제거 도구죠. 이거는 별로 파지는 느낌이 안 난다. 의외로 손이 깨끗하게 나오네. 자, 제가 지금 요 판에다가 그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모양이냐면 라인이 파질 때 요런 식으로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파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선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렸냐, 깊이 그렸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눌렀냐에 따라서 굵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지기 때문에. 지금 그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을 그릴 때, 처음 선을 그릴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첫 번째 선을 그릴 때는 이런 타입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덜 미끄러지거든요.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끌 타입으로, 그러니까는 영어로 말하면은 지젤 타입으로 깎이는 거는 첫 번째 선을 그릴 때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철피를 먼저 쓰고 점점 더 두껍게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했던 모든 제품들은 곡선지게 생긴 부품을 선을 딸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끌 타입으로 패널 라인을 그릴 때 요구로 하면은 약간 불안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끌어서 쓰는 제품은 둥그런 제품을 팔 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끌 타입 3종. 그냥 흔하게 패널 라이너라고 많이 하는데, 자, 요 세 개는 파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잘 빠져나오고 일정한 굵기로 확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선을 얻으실 수가 있고,
가격도 이런 종류의 제품이 더 비쌉니다. 패널 라이너의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것들은 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끌 타입 세 종은 전부 0.15mm입니다. 세 개 다 모두 훌륭한 제품인데 타미야 인그레이버 0.15mm, 타미야 인그레이버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날만 교체해서 손잡이에 끼우는 방식이고요.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도 이런 식으로 핀바이스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그립이 싫으면 이런 두꺼운 핀바이스를 이용해도 된다는 점. 자, 마찬가지로 날을 핀바이스나 전용 홀더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펀텍 패널 라이너 0.15mm. 세 제품 다 모두 사용감 괜찮았고 선도 이쁘고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앞선 요런 것들랑 비교를 하면은 이쪽이 조금 더 깔끔한 선을 얻을 수가 있고 안정적인 패널 라인이 스크라이빙이 된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모양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면 더 좋겠냐고 그렇게 운을 띄웠었는데 여기에 있는 끌 타입이랑 칼날 타입은 직선에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끌어서 쓰는 용도는 대부분 곡선에 유리했습니다. 특히 또 여기 삼각기용 줄이라든지 애칭용 톱은 날 끝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나갈 때 조금 더 유용한 것 같고요. 이런 인그레이버는 곡선을 이렇게 딸 때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게 피커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요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는 좀 가운데다가 놨는데 이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가 출시한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성능 진짜 좋습니다. 놀라울 만큼 선을 잘 따요. 요걸로 한번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굵기의 이제 BMC 패널 라이너라든지 요런 타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거는 요 3종을 같이 쓰는 거죠. 철필, 인그레이버, 패널 라이너. 요 세 가지를 쓰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손재주가 좋고 익숙해지시면은 뭐 요 정도만 중간에 인그레이버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국산진 파츠에 간단하게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곡률이 심한 부품을 막 가로질러서 패널 라인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여드리기로 했었던 삼각기용 줄을 한번 이쪽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곡률이 큰 부품 같은 경우는 철필을 이용해도 좀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인그레이버도 뭐 이런 식으로 끌어서 선을 만들기 때문에 좀 더 힘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곡선에서 힘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부품 있죠. 이런 부품에 이쪽을 가로질러서 패널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근데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은 철필이나 패널 라인을 이용했을 때 지나치게 짧은 구간은 오히려 선 긋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애칭용 소울을 이용해서 첫 번째 길을 똑바로 내주고, 마찬가지 삼각기용 줄도 아까 애칭용 소울을 이용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패널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 짧은 구간에 훨씬 안정적으로 선을 똑바르게 비뚤어지지 않은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치과용 탐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많이 써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좀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발군이죠. 이런 데서 진짜 발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날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삑살이 나면은 사포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순간 접착제나 퍼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상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한마디로 선이 잘 따진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드리는 힘에 비해서 실제로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패널 라이너의 종류에 따른 사용법, 그리고 선들을 한번 그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자면, 하세가와 철필, 타미야 철필, 아트나이프, 커터칼, 피형 커터, 하세가와 인그레이버,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 가텐드 선극기용 줄, 에칭소우, 치석 제거용 툴, BMC 패널 라이너, 타미야 인그레이빙 블레이드, 펀텍 패널 라이너 되겠습니다. 직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곡선도 잘 그리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V자형으로 파서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요런 것들은 요렇게 디귿자형으로 파서 들어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주시거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좀 바로 잡아 주시면은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